안녕하십니까. 과학산부인과에서 우리 과학 지식, 요 작은 지식 출산한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거 출산했으면 무럭무럭 자라게 해야 되겠죠? 맘마가 필요할 겁니다. 맘마가 있는 공간, 과학산후조리원 원장 송삼합니다. 우리 과학의 기초 파트 1 맘마부터 가보도록 하시죠. 1번, 거시세계는 자연세계의 큰 물체나 현상을 말하며 시간 규모 단위로 초나 분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내용입니다. 초와 분 단위도 거시의 영역이에요. 자, 2번,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는 시간 규모와 공간 규모의 범위가 다르므로 규모를 나타내는 단위도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쵸? 저 작은 세계에서는 나노 단위를 사용한다 그러면 엄청 큰 단위에서는 킬로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2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보시죠. 전자현미경이죠. 여러분 과학실에 없는 현미경. 요 현미경은 거시세계 측정과 미시세계 측정이 모두 가능한 도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 멀리 있는 별을 그쵸? 과학실에 없는 현미경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전자현미경은 미시세계에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거시세계에서는 걸맞지 않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에요. 4번 보시죠. 기본량은 다른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되지 않고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되는 양을 유도량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요 표현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되지 않는다. 요 표현 뭡니까? 저 고유한 값을 갖는다라는 표현. 이거 중요하니까 꼭 체크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 고유한 값 몇 개? 7개입니다. 이건 지금 저보고 쓰라고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꼭 쓰고 만약에 못 쓴다 그러면 반성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7개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되는 양을 유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량의 곱과 나눗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5번 보도록 하죠. 압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퍼 세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압력은 파스칼이라는 표현을 쓰고 A분의 F로서 산부인과 때 많이 얘기한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걸 외운다기보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단위에선 제일 생소하니까 많이 나올 법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자, A 같은 경우는 단면적이죠. 단면적은 우리가 미터의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F 같은 경우는 MA로 쓰는데 MA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질량의 기본 단위는 뭐예요? 킬로그램이죠. 그리고 가속도의 기본 단위는 뭡니까? 미터 퍼 세크의 제곱입니다. 자, 우리는 요 상황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곱하기 세크 제곱분의 1 곱하기 미터 제곱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수학으로 표현을 하면 약분 돼서 결국 뭐만 남습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곱하기는 굳이 표현 안 해도 되겠네요. 퍼 미터 곱하기 세크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이 여러분들 압력이 뭔지 정도만 판단하고 거기에 어떤 기본 단위를 쓰냐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수학 계산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5번은 틀렸음을 알 수가 있죠. 6번 보죠. 미터 세제곱 퍼 미리 몰 퍼 미터 세제곱이죠. 이것은 기본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의 단위입니까? 이게 농도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어져 있는 미터는 길이의 기본량이고 이 몰은 물질량의 기본량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을 통해 농도가 무엇임을 유도량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7번 보겠습니다. 현대에는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빛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 빛의 뭐 변하지 않는 속도죠. 그렇죠? 요것을 이용한다. 광속을 이용한다 라는 것이고 이것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8번 보시죠. 과거에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태양의 위치 변화를 이용했다. 요게 뭐죠? 요게 해시계, 다른 말로 앙부일구죠. 자, 요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8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9번, 전압과 저항은 모두 기본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참 기었을 때 V는 IR이죠. 요거 기억 못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예. 여기에서 V는 전압이 되는 것이고 R은 저항이 됩니다. 그렇죠? 그때 이 식에서 누구만? 이 전류 기호로는 암페어죠. 얘만 기본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V와 R은 유도량이 될 거예요. 그래서 9번은 틀렸습니다. 10번 보죠. 구름과 비는 거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거시세계, 구름과 비죠. 우리 눈으로 관측 가능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10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11번 보죠. 과학에서는 기본량마다 기본이 되는 각기 다른 단위를 정해 사용한다. 그 단위가 무엇이었죠?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SI, 국제 단위계죠. 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고, 요 7개 저보고 쓰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써봐서 못 쓰면 제발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위까지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11번은 맞는 내용인가요? 맞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죠. 미세먼지의 농도는 기본량 중 물질량과 부피를 이용해 나타낼 수 있다. 요 포인트 조금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농도를 표현할 때 여러분들한테 대부분 물질량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미터 세제곱이라는 부피나에 얼마나 있는지를 궁금해하면 뭐를 쓴다? 뭐를 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생소하니까 요 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요것을 조금 강조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농도는 이렇게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수학을 좋아하죠? 그렇죠. 수학하면 무조건 나오는 거. 소금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죠. 농도 뭐 100% 뭐 이런 거 퍼센트는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시고. 자, 우리 농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소금과 소금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소금물은 부피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금은 그 안에 들어있는 뭘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얘는 질량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부피분의 질량으로서도 농도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량과 부피를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지만 뭐예요? 질량과 부피를 통해서도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은 엄밀하게 구분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냐? 이 물질량을 판단하는 건 보통 화학 반응, 이온 반응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반응에서는 질량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12번은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미세먼지 농도는 화학 반응은 아니에요. 그래서 12번은 틀리게 될 겁니다. 요거 꼭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그리고 13번 GPS는 한 개의 위성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 위치를 측정한다고 돼 있는데 요거 산부인과 때 했었죠. 한 개의 위성이 아니라 적어도 몇 개? 4개 이상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간의 차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굳이 그렇게까지 이번 우리 산후조리원에서 해결할 내용은 아니죠. 이것은 이제 과학 유치원이나 그렇죠? 초등학교 정도는 가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13번에는 결국 한 개로는 택도 없으니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3번 볼게요. 물리량의 크기에 따라 단위 앞에 접도교를 함께 사용한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몇 개만 할까요? 나노 같은 거. 자, 이렇게 n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 10의 9제곱분의 1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키로 같은 경우는 k라고 하고 10의 세제곱, 1000을 이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기가 같은 경우는 큰 G로 표현을 하고 10의 9제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면 14번에는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15번 보도록 하시죠. 온도의 기본 단위. 요거 좀 강조했었죠. 여러분들이 원래 뭘 좋아합니까? 요 섭씨 온도, 셀시우스라고 하죠. 요것을 좋아합니다. 얘는 기본 단위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본 단위가 누구라고? 요 켈빈이고 얘는 절대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왕 나왔으니까 절대 온도가 뭔지에 대해서만 가볍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뭐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0켈빈 절대 0도라고 부르고요. 이 값은 영하 273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273켈빈은 무엇이냐? 얘가 같이 갑니다. 플러스 1이 같이 돼요. 그래서 0도가 됨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16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시세계의 공간 규모 단위는 무엇임을 알 수가 있죠? 나노 단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터 정도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7번이죠. 현대에는 요거 그렇게 중요함을 강조했었죠. 누굽니까? 세슘 원자식입니다. 이것에 통과하는 진동수를 이용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있죠? 그리고 이 진동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1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작동하는 무엇, 그리고 태양의 고도 변화를 이용하는 무엇은 과거의 시간 측정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우리 흐르는 물시계죠. 태양의 고도, 해시계
앙부일구고요. 우리는 뭐 걸맞는 표현을 적절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보도록 하죠. 수소 원자는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고 무엇을 이용해야 되냐라는 건데, 자, 이거 원자 단위죠. 원자 단위 무엇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과학실에 있는 과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를 이용해야 돼요?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전자 현미경에는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초고속 투과, 뭐 울트라 하이퍼 전자. 근데 여러분들 그냥 그런 것들은 다 퉁쳐서 디지털 현미경, 전자 현미경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 이제 앞에 붙는 언어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 무슨 현미경을 쓴다? 전자 현미경을 쓴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과학실에 전자 현미경이 있는 학교, 그렇죠? 어마어마한 학교겠죠. 아주 뭐 치는 학교, 괜찮은 학교니까 우리 댓글에다가 그 학교 다니는 친구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20번이죠. 넓이는 무엇에서 유도된 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수학, 가로 곱하기 세로를 통해서 넓이를 구하죠. 가로도 미터, 세로도 미터죠. 그리고 미터의 제곱으로서 넓이를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길이에서 유도된 양이죠. 자, 이번에는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중에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중력 가속도죠. 요거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9.8 m/s의 제곱이죠. 그리고 요 m/s의 제곱은 가속도의 단위가 될 겁니다. 자, 이 가속도의 단위 미터와 세크의 제곱이에요. 미터는 누구의 개념이죠? 길이의 개념입니다. 세크는 뭐에 대한 개념이죠?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속도는 길이와 시간에서 유도된 양입니다. 자, 마지막 힘이죠. 실은 여러분들이 과학 문제에서는 많이 안 보고, 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안 보는 내용이지만 이 중요함은 거의 치사량급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공식이라고 전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뭐 공식 하나 가지고 가서 인천공항 가서 저랑 한번 저기 우리 포리너들한테 What is most important, 그죠? 포뮬라 하고 하면 무엇인지 한번 내기해 볼까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가장 위대하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너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공식 F는 ma입니다. 위대함의 치사량급이죠. 자, 이 F는 ma 어떻게 만들어지죠? 질량이라는 m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요 a는 아까 강조했었죠. 얘가 뭐였죠? 미터 세크의 제곱이었습니다. 요 미터는 뭐예요? 길이에 대한 얘기고, 세크는 시간에 대한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힘을 표현하는 거 질량과 길이와 시간으로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에 의해 유도된 양 힘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첫 번째 만마를 먹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산부인과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며칠만 지나도 잊어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산부인과를 한 상태에서 적어도 이틀 3일 후에는 요 산후조리원에서 같이 함께 파트 1 만마와 파트 2 만마를 먹어보고, 또 그리고 이틀 3일이 지나서 우리 산후조리원 둘째 날 과정을 해주기를 바라며, 이제 우리 파트 2 만마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